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그럼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단어는 역시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찰 인사관리, 경찰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3. 순경의 채용, 순경 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의 채용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관장함. 순경 채용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만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순경 공개 채용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 채용 절차 2. 응시 자격 3. 필기 과목 필기 시험 과목이죠. 그래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필기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29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29페이지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 절차하고 다 나와 있죠. 채용 절차 129페이지 보면은 제1차 시험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있고, 3차 시험 있고, 4차 시험, 5차 시험 있는데요. 1차 시험은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50%입니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고, 3차 시험은 적성검사고, 4차 시험은 체력검사 25%고, 5차 시험이 면접시험인데 여기 25%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면접시험이 원칙은 20%하고 5%는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인데요. 시험 내용을 보면은 제1차 시험 필기시험은 객관식 5과목입니다. 주관식 2과목. 주관식 2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경 공채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 5과목입니다. 객관식 5과목인데요. 필수가 2과목이고 선택이 3과목입니다. 그러면은 필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하고 한국사입니다. 그러면은 선택은 경찰학 개론,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수학학, 사회, 국어 이렇게 해서 총 7과목입니다. 7과목 중에서 3과목은 선택입니다. 3과목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2과목하고 선택 3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시험 신체검사인데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증, 생명인지 아닌지,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3차 시험에는 적성검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런 적성을 검사를 한다는 거죠. 4차 시험은 체력검사입니다.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만점을 받으면 25%, 2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차 시험은 면접시험인데요. 면접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적격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면접 시험에 있어서는 개별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집단 면접은 여러 명이 한 5명에서 6명에서 들어가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되고요. 개별 면접은 혼자 들어가서 면접 시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응시 자격이 있죠.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도 있고요.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인 사람.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면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인 사람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남자는 군필입니다. 제대군인입니다. 군대 복무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나와도 되고 중학교 나와도 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해도 되고 학력 제한 없습니다. 병력은 반드시 남자는 필하거나 면제되어야 됩니다. 병력 뭐 면제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보충력으로 근무를 해도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꼭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병력을 필요했거나 면제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는 일종 운전면허증, 대형 면허 또는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 예, 일종 보통 면허는 누구든지 다 소지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과목이죠. 필기시험 과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일반 공개 채용에 있어서는 그 130페이지 보면은 필기시험 구분해 놨죠. 일반 공개 경쟁 채용 시험하고 경찰 행정 전공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분했는데요. 일반 공개 경쟁 채용은 필수 과목이 한국사, 영어, 그 다음에 선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행특채라고 하는데요. 경찰행정학 전공자. 이것은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채용시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여기에 응시할 수 없고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들만 응시를 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공개 채용합니다. 여기에서는 필수 과목이 경찰학 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영어 시험을 안 칩니다만은 이렇게 경찰학 개론, 수사, 행정법, 수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들어간다는 거. 행정학이 아니고 행정법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법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결국 수사까지 하면 4과목이 되죠. 그래서 경찰학 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필수 과목 5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32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경찰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요거는 순경 공채 시험, 경정 공개 채용 시험 각 과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력시험 여기 132페이지는 경찰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의 필기시험 과목입니다. 이거는 경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교재는 그만두고요. 동영상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라에 보면은 동영상 내용에 들어가서 라에 보면은 경찰청은 2022년부터 순경 등의 채용시험 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편함. 예. 여기 13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31페이지 우리가 살펴봤죠. 순경 공채 시험을 131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순경 공채 시험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개편됩니다. 그러면은 2022년부터 순경 공채 시험의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헌법도 이제 들어갑니다. 헌법도 들어가고 그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변경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 등의 필기시험 과목 132페이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지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은 133페이지 있는데요.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133페이지 교재에 들어가서 133페이지 보면 신체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 조건은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예. 그래서 체격이 좋아야 되고 시력이 각각 0.8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때 0.8 이상은 교정시력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색신, 생명, 이런 거, 청력, 혈압, 사시, 사시가 있으면 안 되겠죠. 문신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체력 검사. 그 다음에 체력 검사는 있죠. 체력 검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이렇게 해서 5과목입니다. 5과목인데 이거는 최고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러면은 각 5과목이니까 한 과목에 10점이니까 50점이 만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적어도 한 40점, 41점, 42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이죠. 면접시험에 보면 135페이지 1단계는 집단 면접입니다. 1단계 면접은 집단 면접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5명, 6명씩 집단으로 들어가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을 가지고 집단 면접, 1단계 면접이라 하고 2단계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요. 개별 면접에서는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을 보고 1단계 집단 면접에서는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 지식을 보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토론도 시킵니다. 토론도 시키다 보니까 의사 발표의 정확성이라든지 논리성 이런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 5점은 무도, 운전, 기타, 경찰, 공무원 관련 자격증 여러 가지 워드도 되고요. 컴퓨터 하는 능력도 되고 자격증이 많습니다. 이 자격증을 5점이 최고점인데요. 자격증을 많이 확보하면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산점이 5점, 면접이 20점 이래 가지고 총점이 25점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 및 근무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 동영상에 들어가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최종 합격자는 신임 교육 후 결혼 범위 내에서 교육 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명되며 신임 교육 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를 제한함.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나 경북지방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나 경북에 있는 수험생들이 경기도나 시험 합격하기 조금 쉬운 곳으로 쉬운 지방청으로 가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는 그런 그 불합리한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경기도에 가서 시험을 치고 자꾸 대구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한번 지방청에 시험 쳐가지고 발령받으면은 적어도 10년은 그 지방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를 갈 수 있다. 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전보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에 순경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대구 오고 싶으면 대구로 온다든지 경북으로 오고 싶으면 경북으로 오는 거지. 10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대구나 경북 다른 지방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되는 특별경비부에 근무하여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순경으로 발령받으면은 2년간은 기동대 같은 데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동대는 다 알죠? 기동대, 그 시위 진압, 데모 진압하는 부서입니다. 경비부서인데요. 이제 2023년 9월 되면은 전의경, 의경들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의경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시위 진압을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경찰 공무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경찰 공무원들은 임용되면은 누구든지 2년 동안은 기동대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4. 채용 후보자의 명부 등재 및 임용 순서. 예, 그 경찰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등재를 했는데 그 등재가 뭔지 가등재, 경찰청장 및 임용권자 등은 신규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경찰대학 졸업한 사람과 경찰 간부 후보생을 포함. 예, 경찰대학 나와도 여기에 채용 후보자의 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도 마찬가지고요.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그래서 경찰대학 나온 사람이라든지 경찰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그 성적 순서에 따라서. 다음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다만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채용 후보자 한문 그 명부에 등재되면은 2년입니다. 2년 안에 발령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용 순서. 경찰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그렇죠. 예,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 후보자가 경찰 교육기관에서 신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 성적 순위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신임 교육을 받은 경우, 채용 후보자가 경찰 교육기관에서 신임 교육을 받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순경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충주에 가면은 중앙경찰학교가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서 받은 교육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 채용 후보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순경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교육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해당되면은 순경으로서 채용 후보자로서 충경 자격이 상실됩니다. 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 계청에 불응할 때, 채용 후보자는 반드시 임용 계청에 불응하면 안 됩니다. 응해야 됩니다. 불응하면은 채용 후보자가 자격이 상실돼 가지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채용 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 훈련에 불응할 때, 그 교육 훈련에 불응하면은 임용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 채용 후보자로서 받은 교육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된 때, 점수가 미달되면 안 됩니다.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때요, 그 교육 훈련 성적이 미달되면은 순경 채용 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면은 순경 경찰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용 후보자로서 교육 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중앙경찰학교 가서 교육을 받다가 잘못해가지고 퇴학 처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퇴학 처분을 받는데요. 퇴학 처분을 받는 사람은 채용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질병 등 교육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렇죠. 몸이 아파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퇴학 처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자격 상실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 2023년부터 순경 남녀 통합 채용 2022년까지 15% 여성으로 이거는 137페이지가 있는데요. 1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37페이지에 보면은 경찰 2023년부터 순경 남녀 통합 채용 2022년까지 15% 여성으로 이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다 알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2023년 지금은 경찰 공무원 순경 공채 시험에서
남자 여자 따로 뽑습니다. 남자 몇 명, 예를 들어서 경북 경상북도에 이번에 순경 공채 시험 만약에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남자 뭐 50명 50명 20명 20명 남자 몇 명 여자 뭐 10명 10명 15명 15명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남자 여자 구분해 가지고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서 경찰관을 선발하는데요. 앞으로 2023년부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합으로 뽑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공부 많이 하면은 남자들이 채용 많이 되고 여자들이 공부 많이 하면 여자들이 채용 많이 되고 지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까지는 15% 여성으로 그래서 여성들을 15% 여성으로 채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여경이 여자 경찰관들이 전체 남자 경찰관들에 비해서 한 11%,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2년까지는 여자 경찰 공무원을 한 15%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찰 공무원 전체 인원에서 여자 경찰 공무원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앞으로 경찰 공무원 되기가 그만큼 쉽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15임용입니다. 15임용은 의입니다. 15임용이란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경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5로 임용하는 것을 말함. 예, 그렇습니다. 15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처음에 경찰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기간은 1년인데요. 1년 동안 15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평생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잘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즉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잘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적합한지 안 한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5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임용 기간에 조금만 잘못하면요. 이거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 막바로 집에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5임용 기간이 딱 지나가지고 만 1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이 딱 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징계에 의해서 처벌받지 뭐 쉽게 집에 보낸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임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15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놓기 바랍니다. 이게 가끔 순경 공채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5제도는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채용시험이나 면접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모두 검토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목적과 함께 후보자에게 기초 적응 훈련을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이나 면접시험 가지고는 사람의 인성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평상시에는 온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도 잘 치고 면접도 잘 보았는데 근데 술만 한 잔 더 먹으면은 술주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면접시험이나 필기시험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술주정 부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15임용을 해놔놓고 이 사람이 생활하다가 술 한 잔 먹고 술주정 부리면은 그때는 그냥 집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임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시험이나 필기시험으로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자질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임 경찰 공무원 처음 발령받아 오는 사람들은 1년 동안 15 임용 기간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평상시에 보면 사람이 온전하고 이런데도 술만 한 잔 더 가면은 다른 사람하고 시비하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경찰 공무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경찰 공무원 시켜 놓으면은 지구대 파출소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술 한잔 먹고 그냥 주민들하고 싸우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경찰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 이래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가 바로 뭐냐 하면은 15 임용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5 임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5 임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교재 갖고 여러분들의 교재 138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15 임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소정을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명하는 경우, 경찰대학 나왔다든지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경위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15 임용을 면제받습니다. 15 임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찰 공무원으로서 상위계급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 예전 계급에 상응한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의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사람들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퇴직한 계급의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 시험 한번 쳐가지고 15 임용 거치다가 한 2년 있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경찰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15 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자치 경찰 공무원은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15 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에 들어가서 내용에 기간 및 교육훈련, 경찰 공무원의 15 임용 기간은 1년이며 15 임용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 15 임용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처음 1년 동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경 공채 시험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은 15 임용 기간은 1년이며 15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함, 이렇게 된대요. 만료되는 날이 아니고 뭐예요? 만료되는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휴직기간은 내가 근무를 하다가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래서 내가 휴직하는 기간이 있고요.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업무를 수행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직위해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에 의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런 6가지가 있는데요. 징계는 나중에 또 제가 징계 부분에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그 기간은 15 임용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봉 처분 1개월 받았다. 감봉 처분 1개월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15 임용을 몇 개월 해야 돼요? 1년이 아니고 13개월을 근무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음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정규 임용. 경찰기관의 장은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15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렇습니다. 임용 의결은 임용하는데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15임용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돼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임용 경찰 공무원의 정규임용 배제. 그렇죠? 15임용 경찰 공무원의 정규임용 배제. 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15임용 경찰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산하의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해 15임용 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대청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기간 내가 1년을 했죠. 그 15임용 기간에 뭐 잘못을 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뭐 술주정을 부렸다. 시민들하고 싸움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면직시켜버려요. 그냥 집에 보내버립니다.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예, 하는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예,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도 면직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신임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이때도 안됩니다. 세 번째, 근무평정 중 지휘관의 평정, 즉 제2평정 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 5할 만점이 100점 같으면 50점 R로 되는 사람은 면직됩니다. 예. 다음 턴 3번의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경입니다.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경. 앞에서는 우리가 경찰 공무원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경찰 공무원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 일반인으로 살다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일반인 신분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찰 공무원 관계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3번에 있는 경찰 공무원의 관계의 변경은 뭐냐?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경에서 경장되면은 순경의 신분에서 경장의 신분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또 경장에 있다가 경사, 경사에 있다가 경위, 경위에 있다가 경감 이렇게 승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계급이 바뀌면은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경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성진이 있어요. 성진을 해야 됩니다. 자, 성진의 경찰 공무원의 성진은 바로 하위 계급이 있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근무 성적,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함.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타 실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근무 성적이라든지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해서 성진을 한다. 그래서 다음 경무관 및 총경 계급의 성진은 심사 성진에 의하며 경정 이하의 계급의 성진은 심사 성진과 시험 성진을 병행함. 그렇습니다. 총경 계급의 성진은 심사 성진에 의하며 경무관하고 총경 계급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성진한다든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성진할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고 심사로만 성진이 가능합니다. 심사 성진. 제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경찰 공무원의 성진에는 심사 성진, 시험 성진, 그 다음에 특별 성진, 그 다음에 근속 성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에서 총경 성진한다든지 총경에서 경무관 성진할 때는 심사 성진에 의해서만 하고 시험 성진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정 이하의 계급, 경감에서 경정 시험을 친다든지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 경위에서 경감, 경감에서 경정 여기에는 심사 성진과 시험 성진을 병행한다. 같이 칩니다. 5할 50%. 만약에 100명 순경에서 경장을 100명 승진시킨다고 하면은 100명 같으면은 심사 성진으로 50명 승진시키고 시험 성진으로 50명 승진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경찰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하여야 하며 이를
소요 최저 근무 연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을 해야 됩니다. 재직을 해야만 다음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지.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최저 근무 연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처분, 직위 해제, 휴직 또는 15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계급 정년이 연장된 경찰 공무원은 승진 임용될 수 없음.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직위 해제됐다는 15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든 계급 정년이 연장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승진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봤죠?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경은 4년. 총경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경무관으로 승진하려고 하면은 총경에 4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정 및 경감은 3년 이상. 그 다음에 경위 및 경사는 2년 이상. 그 다음에 경장 및 순경은 1년 이상. 그래서 순경 들어온 지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간첩을 근거했어요. 간첩 근거하면은 특진이 됩니다. 특별 승진이 되는데요. 특별 승진 시키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순경이 들어온 지가 5개월밖에 안 되면요. 승진을 안 시키고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있다가 승진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경장이라든지 순경은 1년 이상이고요. 경위 및 경사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가 2년이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징계 관련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및 적용. 요거는 140페이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위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음. 예, 경찰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급에서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 표창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해. 그만큼 이제 표창장 받으면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시켜준다 하는 건데요. 이것도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다 승진의 유형. 경찰 공무원의 승진 방법에는 심사 승진, 근속 승진, 시험 승진, 특별 승진. 앞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경찰 공무원의 승진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심사 승진, 근속 승진, 시험 승진, 특별 승진. 그래서 무엇이 심사 승진이고 근속 승진이고 시험 승진이고 특별 승진이는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진 예정 인원은 경무관으로는 정원의 25%, 총경으로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예, 그렇습니다. 경무관은 정원의 25%, 총경은 20%를 경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경감 이하 계급의 승진은 해당 계급의 30% 내에서 특별 승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각 50%씩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으로 배정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명 경장 원래 100명 뽑는 것 같으면 승진시키는 것 같으면 시험 승진으로 50%, 즉 50명, 심사 승진으로 50명 이렇게 승진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 승진. 심사 승진은 뭐냐 하면 경무관 이하의 계급의 승진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이며 승진 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심사 승진은 그 심사로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심사로 그 사람의 근무 평가 평정 1년 동안 근무했는 것 총 평정 결과를 가지고 근무를 잘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승진을 하는 건데요. 이건 연 1회입니다. 연 1회 한 번 하는데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승진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속 승진입니다. 근속 승진은 뭐냐면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말함. 순경은 4년, 경장은 5년, 경사는 6년, 6개월, 경위는 10년 이렇습니다. 요런 근속 승진은
자기가 현재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하면은 이거는 뭐 시험을 친다든지 심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순경은 예를 들면 만 4년 동안 순경 계급장 달고 근무를 하면은 경장 달아줍니다. 경장으로 승진시켜줍니다. 또 경장은 만 5년 되면은 경사로 승진시켜줍니다. 경사는 경사 계급장 달고 6년 6개월 근무하면은 경위로 승진시켜줍니다. 또 경위는 10년 근무하면은 경감으로 승진시켜줍니다. 그래서 근속 승진은 어디까지? 경감까지만 근속 승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승진입니다. 시험 승진. 시험 승진은 시험 성적에 의해 승진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경적 이하의 경찰 공무원의 승진은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며 계급별로 실시하며 시험 일정은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 승진 시험의 합격자 결정이 있는데요. 시험 승진은 시험을 봅니다. 여기 보면 경찰학 개론이라든지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요. 거기서 합격하면은 승진 한 계급 올라갑니다. 순경에서 경장 시험 칠 수 있고요. 경장에서 경사로 시험 칠 수 있고 경사에서 경위로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은 한 계급 더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시험 일정, 시험 치는 날은 반드시 시험 치는 날, 시험 치는 날, 시험 공고의 날, 시험 몇 월 며칠 날 시험 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시험 친다고 하면 15일 전까지 그렇게 1월 15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15일 전에 시험 치는 날 1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 장소는 어디에서 뭐 시험을 친다라고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된다. 다음 특별성지입니다. 특별성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직무 수행에 남달리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가 심사 승진에 의하지 않고 1계급 승진하는 것을 말하며 경위 이하의 경찰 공무원은 2계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음.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특별 승진은 경찰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했지요. 순직했어요. 순직한 자는 뭐냐 하면은 경찰 공무원을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났는데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경찰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처리한다고 도로 아래 도로 복판에 서 있다가 차량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로 순직한 자입니다. 그죠? 경찰 업무를 종사하던 중에 사망한 이런 경우는 순직한 자입니다. 직무 수행에 남달리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간첩을 검거한 사람 경찰 공무원 근무하다가 간첩을 검거한다든지 또 순직한다든지 전사한 사람은 1계급 승진시켜줍니다. 경장 같으면 경사 달아주고 경사 같으면 경위 달아주고 경위 같으면 경감 승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위 이하의 경찰 공무원은 2계급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순경이 간첩을 검거했다. 그러면은 순경 다음에 경장인데 경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2계급 같으면 뭡니까? 경사, 순경이 제일 낮은 계급이고 그 다음에 경장, 경사 같으면 순경 달고 있는 사람이 간첩을 검거한 경우에는 경사까지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가, 전보, 파견 근무, 정가란 경과의 변경을 말한다. 정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과라고 하는 것은 정과라고 하는 것은 경과의 변경. 자, 경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과는요, 일반 경과 있고, 보안 경과 있고, 수사 경과 있고, 특수 경과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란 경찰 공무원이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행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포항 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홍길동 순경, 홍길동이가 순경 달고 근무를 하다가, 포항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예. 부서를 옮기는 거, 부서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거,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것을 가지고 전보라 한다. 그 다음 다 파견근무입니다. 파견근무. 파견근무란 국가의 각급 기관장이 국가적 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 투자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가서 경찰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을 가지고 파견 근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 휴직과 직위해제 및 복직. 휴직은 뭐냐? 휴직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예, 그렇습니다.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해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또 뭐 육아휴직도 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휴직이 있습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경찰 공무원 있다가 나는 미국 가서 영국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휴직계 내고 공부하러 가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오면은 다시 경찰 공무원으로 복직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직을 그만두는 거죠. 자, 다음 휴직에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직권휴직과 경찰 공무원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하는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이 있어요. 직권휴직은 임용권자 직권에 의해서 저 사람 맨날 막 술주정이나 부리고 막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저 사람 경찰 공무원 두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판단되면은 직권휴직 해가지고 임용권자가 강제로 이걸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집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직권휴직이 뭐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래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뭐 복직도 할 수 있는데요. 직권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의원휴직은 자기가 원해서 경찰 공무원 자신이 원해서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또 내가 뭐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본인 경찰 공무원 본인이 원해서 휴직하는 경우를 가지고 의원휴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직위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항 남부경찰서장이 근무를 하다가 시민들하고 싸워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임용권자가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는 그 직위에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148페이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직입니다. 복직.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강등으로 인한 정직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휴직했어요. 아이 키운다고 6개월 휴직했다가 아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복직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3년 동안 공부하러 갔다가 휴직기 내놓고 공부하러 갔다가 다 마치고 와서는 경찰 공무원으로 다시 그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가지고 복직이라 한다. 다음 휴직 중인 경찰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내가 뭐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휴직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휴직할 때는 3년 휴직한다. 아니면 1년 휴직한다.
그러면은 그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자기가 휴직 기간을 그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그 휴직 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은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러면은 5월 30일 날 내 휴직 기간이 만료돼요. 만료되면은 5월 1일 아니면 4월 30일 날 그 경찰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30일 후에는 제가 다시 복직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찰학개론 제5주차 1교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요. 행복하세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